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된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다음 주에는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최근에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수준을 연준은 또 어떻게 새롭게 전망할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고 이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살펴보면 지난주에 다시 미국 증시가 한 4에서 5%대의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13일 정도였나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 기대치를 다시 웃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CPI 상승률이 당초 8.1 예상에서 8.3%가 나와서 예상보다 이 인플레이션의 이 하락 속도가 매우 완만하다. 웬만해서는 물가가 좀 쉽게 떨어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높아졌고요. 사실 이제 그것보다 충격적이었던 게 코어 CPI 기준으로는 오히려 전월에 5.9에서 6.3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예측치도 상회했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7월에 이어서 8월 달에도 이 미국의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갤런당 5달러 넘어갔던 게 지금 한 3달러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추고 있지만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근원 CPI는 다시 상승세를 재개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의 이 물가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감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경직적인 물가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집세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의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물가 지표 결과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주에 있는 9월 FOMC에서 당초 한 75bp 인상 가능성이 80%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50bp 인상 가능성이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75bp 인상 가능성은 82%고 기본이고 100bp 인상 가능성이 18%로 높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다음 주 있는 9월 FOMC에서 지금 다음 주 FOMC가 21일 수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2일 날 아침에 아마 이제 미국 지표 결과를 확인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코어 값을 제외하고 이 헤드라인 CPI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보게 되면 지금 전월에 4.8에서 4.6 정도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향후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값도 2.9에서 2.8로 어쨌든 소폭이나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현재로서 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요번 9월에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 9월에는 100bp보다는 75bp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 정도로 또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에 대한 대응을 좀 하지 않겠냐 싶고요. 100bp 정도의 이 매머드 스텝, 누구는 몬스터 스텝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 감안해보면 75bp도 상당히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bp를 한꺼번에 올렸던 적은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75bp의 금리 인상이 지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 하게 되면은 지난 6월에 75bp 한번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75bp 했고 9월 하게 되면 3연속으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스텝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9월달 이후에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의 그 중간값이 한 4.25에서 4.5% 정도로 그러니까 상단 기준으로 4.25 내지는 4.5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하더라도 11월에 뭐 추가적으로 50bp 그 다음에 뭐 12월에도 추가적으로 한 50bp 정도의 금리 인상, 계속해서 빅스텝 인상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각오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FOMC를 보게 되면 이제 점도표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경기에 대한 판단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할 텐데 일단은 그 지난 6월 FOMC에서 전망해왔던 걸 보면 올해 성장률이 1.7%, 내년도도 1.7%로 지난 3월에 비해서는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성장률. 그리고 이제 물가는 오히려 좀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해 연말 3.4, 내년 3.8 정도로 지난 6월 달에는 전망을 했었고요. 이제 얘가 점도표에 반영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 아마 9월 FOMC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도 더 하향할 거고 물가 전망치는 오히려 또 상향 조정할 거고 그러면서 다시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연도 말, 올해 말 기준금리가 3.8이 아니라 이제는 4% 한 초중반 정도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에도 기준금리가 한 4% 중반 정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피봇, 즉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 뭐 내년 정도 가면은 금리가 다시 인하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되게 뭔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 또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불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연준으로서는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에 대한 판단을 작년부터 미스하면서 이 현재까지 물가 상승을 일으켰던 어떤 원인 제공자로서의 그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서라도 물가를 잡는 것에 주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다소 뭐 유가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희망적이지만 여기서 연준이 쉽게 물러나 버리면 다시 또 도루묵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기대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비로소 고통이 짧고 굵게 끝나지 여기서 또 이제 물가 지표 조금 잡히는 징후가 보이네. 인플레 기대 심리 좀 낮아지네. 반면에 뭐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좀 불안하니까 조금 약간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해볼까? 라고 만약에 9월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큰 향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연준도 파월 의장도 지난 계속해서 몇 번 동안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9월 FOMC에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FOMC에서도 75bp 인상 그리고 올해와 내년도의 기준금리 전망의 점도표 상향 결국은 연도 말에 4%의 금리 인상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나야만이 결국은 그때 가서나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 배려를 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그 배려를 시장 참가자들이 먼저 일찍 기대를 해버리면 오히려 결국은 다시 또 고통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가가 다시 저점을 지금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뭐 저점 테스트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미국 주가가 꺾인다 해서 연준이 예전처럼 뭐 연준 풋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해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반영돼서 최근에 미국 금리가 지금 미국채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비교해보면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45 정도 지금 전고점 수준에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있고요.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현재 3.86, 3.9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연도 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4% 적어도 4에서 한 4.25 정도까지 상당히 높아질 걸 감안해보면 아마 2년짜리 금리는 4%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수익률 곡선 지금 현재 2년짜리하고 이 10년짜리하고의 역전이 한 40bp, 45bp 정도 되는데 아직 3개월하고 그 10년짜리의 금리는 역전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75bp 인상을 하고 연도 말에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3개월짜리 금리가 거의 한 3%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10년짜리 금리하고의 역전이 이제는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러한 부담들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3.76까지 좀 높아져서 전고점에 육박해 있고 국고채 10년짜리 금리도 역시 3.80 수준에 거의 육박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터미널 레이트 기준으로 4% 중반 한 4.5까지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준금리도 현재 2.5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준금리의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임계치가 맥스 100bp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4.5라고 한다면 우리 기준금리도 한 3.5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스텝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 되죠 하면 한국은행도 그동안에 25bp 베이비 스텝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이 10월 달에 있는데 우리 금통위에서도 10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도 말의 기준금리가 3% 이상에 가 있는 그리고 뭐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한 3.5까지도 금리 인상을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국고채 10년, 3년짜리 금리가 3.7까지 왔다는 얘기는 기준금리 3.5%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아직 충분히 반영 안 됐으니까 거의 국내 금리도 한 3% 후반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러한 금리 수준 정도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물가를 잡는데 그냥 경기가 가만히 안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겠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그런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에서만 끊길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던 금융위기까지로 번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게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결국은 원화 유동성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외화 유동성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지금 환율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 시계가 좀 짧아가지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1,400원 넘어갈 거를 겨우 지금
외환당국에서 방어를 해가지고 1388원까지 끌어내서 끝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400원 뚫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을 상향 돌파한 거는 딱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97년도 외환위기 때 한 2000원 갔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500원 갔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1400원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 환율도 세 번째입니다. 역대 세 번째. 결국은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외화 유동성의 경색이 국내 원화 유동성까지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달러화가 귀해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생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을 만한 지표로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게 바로 스왑 포인트였죠. 지난주에 스왑 포인트가 16.5원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6.5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21원으로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보게 되면 1400원에서 막히고 1388원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외환시장이 조금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티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은 다르다고. 외환시장에서는 1400원대가 방어가 됐지만 외화자금시장에서 오히려 달러화의 조달 코스트는 지금 더 악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제 친절하게 좀 적어 놨고요. 앞으로는 제가 외환시장을 좀 더 매주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드릴 텐데, 자, 보세요.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1380원이 1387원으로 7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1년짜리 선물 환율은 1364원에서 1366원, 2원 30점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1년 스왑 포인트,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16원이 마이너스 21원으로 거의 5원 가까이 더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환 선물환 시장은 달러화에 대한 예상치가 반영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뭐가 반영되냐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왑 포인트 1년짜리 기준으로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이 스왑 포인트를 다시 현물환율로 나눠보면 스왑 레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스왑 레이트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보다는 한 50bp 정도 더 차이가 벌어지는 게 이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2.5 같아요. 근데 현재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한 100bp 정도 더 높아지지 않겠어? 거기다가 뭐 CDS 프리미엄 등등등 감안해보면 마이너스 1.5 정도는 약간 이제 미래의 전망치까지 반영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0bp 벌어질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CDS 프리미엄 50bp 감안하면 마이너스 1.5. 지금 정도 수준은 그냥 미리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00bp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반영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한 외화 유동성의 경색이 지금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 달러 선물한 스왑 포인트를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에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는 인위적인 외환당국의 개입에 의한 것이고, 오히려 스왑 포인트를 보면은 달러와의 유동성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금 정도의 이 스왑 포인트 21원, 스왑 레이트 마이너스 1.55%포인트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100bp 정도는 향후에 벌어지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반영한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침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것처럼 외화 유동성의 경색이 원화 유동성의 경색으로 불거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산시장에서 상당히 투매와 유동성 마련을 위한 공격적인 매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일단 상황은 지난주에 좀 더 안 좋아졌다.
아직은 임계치 정도 수준에 있지만 이거 넘어가면 상당히 불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한 30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그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원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한미금리 차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달러화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외화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날 뿐이지 그러면 원화 유동성에도 상당한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어떤 트리거되는 기준을 마이너스 30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왑 포인트 보시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유료 단말기를 보니까 제가 같은 이거 맨날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당분간 저희 금태연구소 주말에 일요일날 꼭 올라오니까 요거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까지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에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복잡해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에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J하고 BOE 회의도 다음 주 목요일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그 여왕님 서거 이후에 일주일 동안 그 추도기간 가진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 결정하는데 영국도 현재 75bp 금리 인상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주간일 것 같고 또 수요일날 아침에는 우리 수출입 동향도 나오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8월 PPI를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주에 다소 조금 안정되긴 했는데 지금 8월 P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 9.9에서 9.1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8월 중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도 미국이 연말 기준금리 4.5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버틸 수 있는 역전 폭이 제가 봤을 때 100bp예요. 이제 물론 뭐 100bp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차가 너무 과하게 벌어져 버리면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역전폭이 커지고 장기화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은행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수입 물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가의 압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도 10월 달에 50bp에 다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다음 주 생산자 물가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당장 국내에서도 이 10월 달에 50bp 인상의 가능성이 좀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음주 FOMC 전망하고 최근에 이 스왑 포인트를 통해서 외화 유동성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싫은데 일단은 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경기 침체가 그냥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침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급격한 유동성 경색으로 동반해서 악화될 것인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거니까 스왑 포인트 계속 보시면서 그 가능성 따져보시기로 하시겠고요. 일단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금 확보, 유동성 확보가 결국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확보를 가장 우선시 두고 향후에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